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에 휘말리면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데요. 역파도 대응 방법을 짚어봤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공터부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일일 확진자는 지난 25일 6,0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이틀 만에 4,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급식비 단가가 5% 인상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뉴스입니다. 여름 해수욕장에서는 해안에서 바다로 빠르게 흐르는 역파도, 이른바 이안류를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역파도에 휘말려 당황할 경우 큰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도의 크기를 10분의 1로 축소한 실험장입니다. 높은 파고에 실험용 공들이 좁게 모여 줄지어 빠르게 밀려나갑니다. 흔히 이안류라고 부르는 역파도 현상입니다. 최근 3년간 해운대와 대천 해수욕장 등 국내 주요 7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역파도 발생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284건이었던 역파도는 지난해 3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욕장에서 파도가 부서지는 하얀 거품을 보시면 이안류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부서지는 곳들 사이로 파도가 없는 약한 부분이 오히려 이안류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흐르는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될까? 실제 지난 2019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역파도 상황입니다. 실험에서 보았던 것처럼 비서객 수십여 명이 줄지어 바다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 1초에 2, 3m를 떠내려가게 되는데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이안류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당하지 않고 그 튜브 같은 거를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게 최고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영이 가능하신 분은 이안류가 발생하는 좌우측 공간으로 해가지고 대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구 우삼동 대형마트 부지와 옆 공터 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해당 부지는 사업자 측이 지난달 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64층 3개 동 999세대 규모로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는 주거시설은 짓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운대구가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민들은 특정 업체의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난개발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교통대란, 인근 초등학교 수용인원 초과 등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4년 전에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다고 용도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불허로 결정돼 나가지고는 철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또 용도 변경 신청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특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28일 오전 2시 30분쯤 영도구 태종대 조개구이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포장마차 5개 동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8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누적 확진자는 17만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의 일일 확진자는 지난 25일 104일 만에 6,000명대를 넘어선 이후 이틀 만에 4,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7일 기저질환이 있던 50대에서 80대 확진자 6명이 숨지면서 전체 사망자도 2,2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8일 현재 위중증 환자는 9명으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입니다. 전체 재택치료 확진자는 2만 3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7.1%인 1,600여 명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라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운대경찰서는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학교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하윤수 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이 아닌 바뀐 학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부산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가 졸업 당시 학교명인 부산산업대와 남해종고가 아닌 경성대와 남해제일고로 기재해 공직선거법 64조 1항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각 학교 급식비 단가가 5%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급식비 인상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부산교육청 41억 원, 부산시 17억 원 등 총 5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최근 고물가로 식자재 가격이 치솟아 식단 작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급식의 질과 양을 보장하기 위해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물바다가 된 부산. 당시 빗물로 가득 찬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운전자와 승객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당황하면서 차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나에게 이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 차를 포기하고 사람이라도 빠져나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미 차 안으로 물이 들어와 문이 안 열린다면 단단한 물체로 창문 모서리를 깨고 탈출해야 합니다. 창문을 깰 수 없을 때는 운전자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는 것을 기다렸다가 탈출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차량 안과 밖의 물 높이의 차이가 30cm 정도로 좁혀졌을 때 수압차가 적어져 문이 수월하게 열리기 때문이죠. 만약 차량이 급류에 갇혔다면 물이 흘러오는 방향의 반대편 차 문을 열어 대피하고 안전지대로의 이동이 어렵다면 차량 위에 올라가서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차량 침수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탈출 방법을 미리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헬로TV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 진구 전포동과 남구 문현동을 연결하는 문전 지하차도가 다음 달 1일 개통됩니다. 전체 436m 규모의 문전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신호 대기 시간이 평균 1분 54초에서 1분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황령터널과 인접한 문전 교차로 일대는 부산 진구와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연결돼 극심한 정체를 빚어왔습니다. 28일 국제해양영화제가 영화의 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바다극 풍요의 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19개국의 해양영화 29편을 상영합니다. 개막작은 세계적인 수중 전문 촬영가인 하워드 홀의 풍요의 바다로 필리핀과 미국 캘리포니아 등의 해안에서 촬영한 경이로운 해양 생물 영상을 담았습니다. 또 11명의 폴란드 선원이 작은 요트를 타고 남극으로 향하는 항해기를 담은 셀마 지구의 끝 극점을 찾아의 마체 야보운스키 감독이 직접 부산을 찾아 관객들과 만납니다. 국제해양영화제는 바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 유일의 해양 전문 영화제로 28일부터 나흘간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개교한 동래구 온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상복합 건립을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철거 당시 발생한 소음과 분진으로 아이들은 통학로와 교실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연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온천동의 온샘초등학교입니다. 올해 3월 개교 이후 약 970명의 학생이 등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크고 작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곳 초등학교 통학로와 약 5m 떨어진 거리에 40층짜리 주상복합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 침해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건물 철거가 시작되면서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야외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눈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거나 원인 모를 기침 등으로 병원 신세를 졌기 때문입니다. 교실에서도 수업하는 내내 환기조차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집중이 안 돼가지고 안 들릴 때보다 들릴 때가 더 많이 틀리고 또 환기를 시켜야 하니까 문을 열 때 먼지가 들어와서 눈이 좀 아픈 게 좀 불편했어요. 공사장 파편으로 인해 학교벽 유리창이 손상된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다니는 통학로에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 역시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분류돼 오는 2023년 증축 공사를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에 건립 예정인 주상복합 역시 공사 기간이 6년이어서 아이들은 공사장 한복판에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학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하고 그리고 또 이제 4층에서 5층으로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이 또 그런 공사 기간으로 인해서 또 소음이든 뭐 먼지든 이렇게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건데. 하지만 공사업체는 학교에서 추진 중인 증축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교육청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HCN 뉴스 최연광입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국가가 나중에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또 양육비 채무자의 경우 성명과 나이, 직업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가 해양과 우주기술을 융합하는 신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시는 28일 지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해양우주융합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바다와 우주가 만나는 도시 부산먼저 미래로를 비전으로 해양우주서비스 기술 실증도시로 부산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양 미래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총 3,3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부산자치경찰 운영 1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2%는 지역 순찰과 범죄 예방시설 설치 운영을 강화해야 할 업무라고 답했습니다. 또 1인 가구와 아동, 가정,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안전사고 긴급구조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인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주거침입 방지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범죄 안정성에 대한 분야별 설문에서는 아동학대 53.9%, 여성학대 46.9%, 노인학대 51.8%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다양한 맞춤형 치안 정책을 추진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열차 각각 1개씩 엑스포 테마열차 칸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마열차 칸에는 가수 자이언티와 오마이걸 아린 등으로 구성된 가상의 그룹 엑스포와 엑스포 홍보대사 배우 이정재 사진이 부착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